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 좋아합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너무 존경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메아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가 입시가 있을 때마다 많이 두려우실 텐데요. 조금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터디앤아트의 강원장입니다. 이제 5등급제로 지금 고1 학년 학생들이 내신이 변환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과연 우리가 최상위권 미대에 진학하기 위한 성적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홍익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등등의 이제 최상위권 미대 비실기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낸 학원이 저희 학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조금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궁금하신 것은 5등급제 내신 변화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등급 기준선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기존의 4%에서 10%로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최상위권 내신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2등급은 누적 34%까지 학생들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9등급제에서는 2등급만 되어도 굉장히 높은 내신이지만 사실 2등급대 내신을 받으면 3분의 1 정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일 구간이기 때문에 2점대가 넘어가게 되면 우수한 최상위권 대학에서의 원하는 내신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교과 같은 경우는 A, B, C, D, E 5등급제 이렇게 되고 8강 융합선택급 원점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패스로 되기 때문에 전문교과와 보통교과, 이 5등급제에서 성취도가 나오는 전문교과와 보통교과의 점수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사실 논패스를 받는다거나 체육 이런 과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통계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 과목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홍익대학교 작년 점수로, 작년 25학년도 점수로 변환을 했는데요. 실제로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는 1.93이 평균 등급이었거든요. 그리고 5등급제로 환산을 했을 때 1.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4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머님들이랑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4등급? 그럼 우리가 한 3, 4과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2, 영어 2, 사탐 1, 1 이렇게 받아서 2, 2, 1, 2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1.5등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홍대 디자인학부에 충분한 내신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그냥 비율적으로 변환되는 걸로 봐서는 사실 홍익대학교의 금속조형 디자인학과는 2.09등급, 그 다음에 도예유리과는 2.2등급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조속과는 2.6등급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등급인데요. 근데 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실질적으로 현재에도 9등급제 내신에서도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에 10명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국어, 영어, 탐구 이 3과목 평균을 1점대로 가지고 지원을 하는 학생이 제가 볼 때는 적게 잡아도 50% 이상, 많게 잡으면 70% 이상입니다. 사실 2등급대나 3등급대로 디자인학부를 지원하는 경우 구경탐, 왜냐면 수학과 과학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내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2.5 이상 3점대 친구들이 실제 지원자 중에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1등급을 4%를 주는 지금도 1등급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디자인학부이기 때문에 디자인학부에서 선발하는 인원 만약에 60명, 65명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이 저는 1.0의 성적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라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우리가 전교과를 1점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대비 실기를 하는 친구들이 또 이제 몇 과목을 잘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대 디자인학부나 미술자율전공의 평균은 1.4, 지금 1.9를 변환한 그 정도 성적대가 아니라 1점 초반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격이 나오지 않느냐? 전 지금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대 디자인학부가 사실 내신이 높을 때는 합격자 평균이 1.7 정도 되는 경향이 있어요. 1.7이면 굉장히 높은 내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성적의 합격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해에도 3점대 합격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기부나 이런 것으로 아니면 미술활동 보고서, 좋은 면접, 고퀄리티의 어떤 내용들로 약간 내신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전형이 홍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우리가 1.9 안으로는 들어와야 생기부나 다른 역량, 미술활동 보고서 등등을 잘 챙겨서 디자인학부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대가 학부제로 바뀌면서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 이렇게 세 개 학과가 디자인학부로 통합이 되는데요. 어쨌든 CD과, 3D과 모두 성적이 항상 1점대였고 패션 디자인도 1점 후반에서 항상 2점 초반에서 합격선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변화 없이 매우 고득점에서 성적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비실기나 상위권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서울대나 홍대나 국민대, 과기대, 고려대, 이화여대 이 등 정도에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지금 1학년 내신이 10명 중에 8, 9명은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변환한 수치로 보기보다는 생각보다 1.0 내신을 많이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저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내신은 조금 잘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특히 5등급제 실제 합격선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등급은 좀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예고나 아주 메이저 예고가 아닌 이상 3등급대로 인서울 합격선이 홍대나 국민대, 고려대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 대학들도 좀 나오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3등급이 누적 66% 구간이거든요. 사실 누적 66% 구간에서 인서울이나 주요 대학 합격선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의 변별력이 없어지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생활기록부, 그 중에서도 교과 세트, 비교과 세트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러한 흐름들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올해 9등급제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서울대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위 75% 컷도 1.6 전교과 기준으로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실제 합격자들을 보면 서울대에서도 일반고 2점대 아니면 연세대에서는 일반고 2.5 이상, 2.77, 2.6 이런 친구들도 최종 합격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매년 저희 학원에서 그런 성적대에서 최종 합격생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5등급제에서는 생기부 내용이 훨씬 더 변별력을 가져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학년 때는 좀 성적을 챙기고 2학년 때는 슬슬 이제 활동을 하면서 3학년 때 이제 좀 화려한 활동들이나 좀 진로에 맞는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컨설팅을 해줬는데요. 지금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부터 좀 자기의 세부 주제나 생활기록부 내용을 좀 짱짱하게 준비를 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등급대의 누적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굉장히 생기부라든가 미술활동 보고서라든가 고려대 창의활동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해질 거예요. 아예 합격을 가르는 거의 전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1.9등급까지 한 30% 정도의 학생이 나와요. 그럼 전국에 있는 한 20, 30%의 친구들이 모두 최상위권 미대에 도전할 수 있는 내신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생활기록부나 활동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세특을 챙기는 좀 학년이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1, 2학년 때도 연구 과제보다는 산출물 위주의 과제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학종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는데 저는 저희 학원에서 낮은 내신으로 상위권 기준의 합격이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워크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면 챗GPT가 도입된 이후에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는 너무나 쓰기가 쉬워졌어요. 실제 주제만 입력하고 제가 원하는 결만 입력하면 GPT가 다 써주고 또 AI가 다 편집을 해주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특 안에서 이제 특히 디자인과나 미대, 공예, 패션 이런 데서는 보고서가 가지는 힘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도 챗GPT한테 타이포그래피의 트렌드라든가 지금의 경향성을 분석해줘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디자인 전공자인 저희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예시까지 보여줘라고 했을 때도 정말 풍부하고 트렌디한 레퍼런스까지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초만 투자해도 쓸 수 있는 보고서라는 것을 너무나 이제 교수님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대 미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생활기록부는 약간 학생들의 창의력이 들어간 산출물 위주의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사실 예고나 이런 데서도 커리큘럼의 방향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조형 능력을 조연 실기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AI 시대에 어떠한 자기의 관심사를 창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제 보고서보다는 서적과 연계된 활동들, 그 다음에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연구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나의 어떤 창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저희는 조금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면접을 굉장히 빡세게 보는 학교인데요. 진짜 면접에서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학생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섬세한 어떤 질문들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좀 준비해온 답변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올곧이 자기 역량을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최근 면접에서는 그날 당일에 출시된 이제 애플의 신제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의 제품의 디자인을 분석해봐라 이런 즉흥 질문을 하신다던가 학생이 어떤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딥하게 정말 요즘 유행하는 오타쿠 형식으로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그 디자인에 대해서 더 말해봐라. 나도 그 운동 좋아하는데 누구를 알고 있냐. 나도 그 책 읽었는데 이 문구가 기억이 나냐.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는 면접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생기부 기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사실 홍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맥락이나 학교들이 좀 비슷하게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만약에 같은 예고 친구들이 7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7명의 컨셉을 일부러 다 다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하나하나가 그 아이를 설명할 수 있게 뾰족하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같은 학교의 같은 커리큘럼 안에서 이제는 성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한테 실제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서울대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정시 실기를 보는 학교들도 면접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내신으로는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10%, 그 다음에 24%, 34% 안에서 어떤 친구가 사실 1.3이니까 더 우수하고 1.5는 덜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 전공 역량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그 친구의 학습 태도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좋은 면접이 되려면 그냥 그 당일에 사실 잘 대답을 해서는 좋은 면접이 될 수가 없거든요. 면접에서 아무리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 좋아합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너무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근거가 없으면 메아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디자이너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디자이너를 내가 모티브로 한 연구 활동이라든가 그 작업 방식을 좀 탐구해 봤다라든가 실제 모작을 해봤다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의 주제와 연결해서 그 작가의 어떤 디자인 철학과 융합시킨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부의 근거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5등급제 내신에서 살아남는 길이고 이 안에서는 진짜로 1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고 내 디자인이나 미술, 내 작가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탐색하면서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꾸준히 빌드업해 나가는 생기부를 가진 친구들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정말 많은 커리큘럼과 조금 더 좀 뾰족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비실기 수업에서 많이 다뤄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이제 노력들, 준비들을 바탕으로 올해 이제 내년부터 실시될 5등급제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해서 원하는 목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이런 부분의 변화에 있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캐치를 하고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딱 두 가지 내신은 생각보다 변환된 점수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생기부가 1, 2학년 때부터 빌드업되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챙겨진 학생이 상위권 입시에서 이건 미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종에서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면접, 마지막에 쐐기를 박는 교수님들과의 대면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변화가 입시가 있을 때마다 많이 두려우실 텐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가 되는 시기는 또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빠른 정보들을 조금 체크하시고 나에게 맞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체크를 잘 하셔서 좋은 생활기록부와 활동, 탐구를 통해서 원하시는 대학에 진학하실 수 있도록 항상 스터디앤아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